카메라 대표 3대 브랜드 발전이 없는가? 태영 작가의 최종 선택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과 영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태영 작가 채널. 오늘 영상의 주제 굉장히 좀 핫한 주제를 갖고 돌아와 보았습니다. 카메라 대표 3대 브랜드 니콘, 캐논, 그리고 소니 100만원 이하 제품들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카메라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 넷피셜로 마련을 한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조금 재밌게 편안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기대가 조금 덜한 니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니콘이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특이점이 있어요. 스펙이 다 똑같습니다. 2020년에 나온 Z50의 스펙과 2022년 비교적 최근에 나온 Z30의 스펙이 보시다시피 정말 흡사합니다. 니콘은 발전이 없는가? 어쨌거나 이런 니콘,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100만원 이하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Z50과 Z30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된 ZFC라는 제품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이 중에서도 어떤 카메라를 태영 작가는 추천을 하는지 같이 한번 스펙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시일부터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출시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50이 2020년 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고르실 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을 아무래도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점이겠죠. 최근에 나온 만큼 최신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센서 한번 보시면 세 가지 모두 크롭 센서, APS-C 크롭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풀프레임 카메라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크롭 센서로 충분히 예쁜 사진을 또 찍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크롭 센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mm 화각의 렌즈를 구매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1.5를 꼭 파셔야지 여러분들이 풀프레임 기준의 화각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따져서 여러분들이 렌즈 구매하실 때 잘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소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2088만이라는 화소의 숫자는 굉장히 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상에서도 괜찮고 사진에서도 적당히 괜찮은 그런 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카메라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운트는 모두 니콘 Z 마운트를 갖고 있고요. 셔터 스피드 똑같습니다. 4000분의 1초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은 대낮에도 이 정도 셔터 스피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밝기 조절을 하시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이 세 가지의 카메라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연사도 초당 11매로 다 똑같은 스펙을 갖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다르죠. 바로 Z50이 틸트가 되는데 웃긴 게 틸트가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삼각대를 같이 장착을 하게 된다면 이 삼각대에 이 디스플레이가 엇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서는 단점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빨간색은 단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카메라들은 이제 수입을 액정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브이로그를 찍는다거나 유튜브를 촬영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셀프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카메라가 바로 Z30과 ZFC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게 한번 보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400g대인데 이 Z3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은 4K 30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이제 가격은 거의 다 흡사한데 Z30 같은 경우에 가장 저렴한 87만 원에 현재 다나와라는 웹사이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 똑같은 스펙에서 ZFC만 10만 원 정도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6만 8천 원 현재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ZFC가 이렇게 비싸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예쁘게 출시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정말 다양한 외관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이 필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FM2 카메라의 그런 상징성이 또 있을 텐데 그 FM2가 갖고 있던 그런 외관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 바로 ZFC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카의 감성을 ZFC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촬영을 할 때 고스란히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 촬영을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ZFC의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Z30 87만원짜리 그리고 수입을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른 뭐 모난 부분도 없고 무게도 더 가볍고요. 뭐 예쁜 거 이런 거 다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Z30을 써보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니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자는 바로 캐논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캐논의 세 가지 100만원 아래 제품들은 바로 R50 그리고 R10, M50 M2라는 제품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스펙 한번 쭉 보시면요. 출시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50이 월등히 빠른 출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죠. 올해 3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R10도 비교적 최근입니다. 작년 7월에 출시가 되었는데 M50 같은 경우에는 꽤 됐어요. 2020년 11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요. R50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캐논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크롭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 아래대에서 여러분들이 풀프레임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100만원에 풀프레임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중고 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화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니콘과 비슷한 화소를 갖고 있죠. 2420만, M50 같은 경우에는 2410만 화소를 갖고 있는데 사진과 영상 둘 다 모두 두 마리의 토끼를 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알맞은 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마운트를 한번 보시면 R50과 R10 같은 경우에는 캐논 RF 미러리스 최근에 나온 마운트를 갖고 있는 반면에 M50은 마운트가 EFM 마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개발된 마운트죠. 이 RF 마운트가요, 여러분들 캐논 제가 카메라를 리뷰를 여러 번 했지만 마운트가 RF로 바뀌면서 이제 렌즈와 마운트 간의 접촉면의 그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가 월등히 좀 높아지는 그런 선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RF 마운트를 장착하고 있는 카메라를 쓰시는 것이 조금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이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50이 조금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셔터 스피드 한번 보시면 전부 다 4000분의 1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연사 조금 특이한데요. R10 같은 경우에는 초당 23매를 여러분들이 연사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하지만 전자식으로만 쓰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15매를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초보자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전자식 기계식 무슨 말이지?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왜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굉장히 빠른 연사를 촬영해야 되는 이 촬영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포츠 아니면 인물 촬영에서는 달리는 사람 뭐 이런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요. 달리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촬영을 했을 때 전자식으로 찍게 되면 왜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 23매 전자식 가능하다라고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촬영을 할 때 큰 효용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 23매 전자식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메리트를 느끼지는 않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계식은 15매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조금은 다른 카메라보다 나을 이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진 즐기시는 분들은 R10을 한번 추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3인치의 스위블 터치 스크린을 장착을 해 주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 전부 다 스위블이 대세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제가 알기로는 스위블 액정을 보급한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모든 카메라가 거의 다 스위블
이 액정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 한번 보시면 R10 같은 경우에는 430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가볍죠. 하지만 더욱 가볍습니다. R50은 375g, 물 한 병에 거의 반절 수준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데일리로 촬영하더라도 전혀 부담감 없는 그런 무게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영상에서 조금 놀라운 측면이 있는데 바로 2022년 7월에 출시한 R10의 카메라 스펙이 4K 60프레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영상에서 4K 60프레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큰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에서 웨딩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보통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슬로우 모션을 먹이고 좀 더 시네마틱한 그런 영상들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펙이 바로 4K 60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졌다. 근데 100만 원도 안 된다. 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꽤 큰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다만 이 1.8배나 크롭이 되는 그런 측면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4K 60프레임을 난 쓰고 싶어. 근데 굉장히 크롭이 많이 되네. 그러면 렌즈는 조금 더 광각의 렌즈를 구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실 때 4K 60프레임을 좀 더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 24프레임 또 동일하죠. 그런 프레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0만 원 이하대를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좀 가성비가 넘쳐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R50이 해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메리트가 있죠. 70만 원대에 여러분들이 다나와 최저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자, 이제 특징들까지 제가 한번 스터디를 해왔는데, 자, 듀얼 픽셀 CMOS AF 버전 2를 갖고 있는 제품이 바로 R50과 R10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M5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듀얼 픽셀 AF 버전 1을 쓰고 있습니다. 버전 1과 버전 2의 기능 차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F적인 측면의 성능을 훨씬 더 조금 매끄럽고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인물 혹은 동물 그런 AF를 만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50 마크2는 그냥 접어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영상 엔진. 이게 엔진이 최신 버전이면 일수록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만지는 그런 조작성도 굉장히 좀 매끄럽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촬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빠르게 연사를 갈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임에 반해서 엔진 버전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것까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M50 같은 경우에는 DZIC 그러니까 X보다 낮은 단계의 엔진을 쓰고 있고요. R50과 R10 같은 경우에는 X 가장 최신 버전의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특장점으로 이 두 카메라를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배터리 되겠는데요. 이 세 카메라 모두 작은 사이즈, 캐논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를 채택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의 사진과 큰 배터리의 사진 두 개 차이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세 카메라 모두 배터리는 이게 조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두시면서 혹시나 100만 원 이하의 카메라, 캐논 카메라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태영이작가의 최종 캐논 카메라 100만 원 이하의 선택은 바로 R10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R50보다 20만 원 정도 수준이 높은 반면에 4K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 스펙이 조금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 연사에서도 기계식으로 15매를 넣어줬다라는 것은 사진적인 측면에서도 스펙을 어느 정도 안배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 둘 다 골고루 넣어준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캐논 브랜드에서는 R10을 100만 원 이하 카메라로 한번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소니 카메라 순서인데요. 소니는 미러리스의 강자죠. 미러리스의 1등 주자 소니 카메라의 100만 원 이하 브랜드 카메라 중에서 태영 작가가 추천하는 세 가지 제품은 바로 ZV-E10. 제가 이 제품은 리뷰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카메라입니다. 바로
알파 7 마크 2 카메라 한번 가지고 와 보았고요. 그 다음 알파 6400, 이 제품도 제가 뉴욕에서 정말 많이 실제로 활용을 했던 카메라이기 때문에 오늘 반가운 두 가지 제품, 그리고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알파 7 마크 2 명성이 좀 자자했던 그런 카메라죠.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한번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센서 특징 한번 보시면요. 자, 알파 7 마크 2만 풀프레임 되겠습니다. 이 풀프레임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 풀프레임밖에 못 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제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측면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풀프레임이 갖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눈에 봤을 때 확 느껴지는 차이점은 바로 아웃포커싱 되겠습니다. 이 풀프레임에서 똑같이 50mm를 한번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롭 센서에다가 이 변환된 그 밀리미터 50mm를 장착을 했을 때 그 두 가지 사진의 느낌을 비교를 했을 때는요, 풀프레임이 훨씬 더 깊이감이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센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풀프레임을 이 메인으로 놓고 사진업을 하시기 마련이죠. 자, 어쨌거나 이런 비교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센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카메라이지만 알파 7 마크 2가 어쩌면 조금 매력이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시일 보시면 ZV-E10은 2021년 8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 세 가지 카메라 중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알파 6400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꽤나 오래된 카메라죠. 알파 7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출시가 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뭐 화석 조상님 수준의 그런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알파 7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유튜브 영상, 리뷰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스펙과 기능들은 전혀 절대 기대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풀프레임 센서 하나만 가지고 혹은 가격 하나만 가지고 이 메리트를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알파 7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면서 이 화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소는 뭐 세 가지 카메라 모두 뚜렷한 특징이 없죠. 2420만 화소를 갖고 있고 사진과 영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적정 화소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 소니 E 마운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7 마크 2 같은 경우는 풀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롭 센서 전용 바디 이 렌즈를 장착을 하게 된다면 이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부에 비네팅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것까지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셔터 스피드 한번 보시면 알파 7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8000분의 1초까지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점인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산은 알파 7이 폭망했는데요. 이 초당 5매. 그래서 뭐 연산은 그냥 뭐 거의 쓰지 말라 라는 뭐 카메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요즘 스위블이 대세인데 이 6400 그리고 알파 7 같은 경우에는 틸트만 되고, 그 중에서 알파 7은 터치도 안 됩니다. 자, 6400 같은 경우에는 틸트인데 이게 셀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180도로 올라가는 틸트가 되는 카메라이거든요. 그래서 스위블의 이점도 어쩌면 약간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400의 특징이다라고까지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 한번 보시면요, 워낙 가볍고 부피가 작게 잘 만드는 소니인 만큼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ZV-E1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도 써봤지만 그냥 들고 있어도 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피와 무게인 343g을 갖고 있고요. 64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죠. 400g의 제품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 7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g에 육박하는 조금은 무거운 무게의 카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스펙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4K 30프레임 ZV-E10은 가능하고요. A6400도 똑같이 4K 30프레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파 7 마크 2 같은 경우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사진용으로 이렇게 탄생한 그런 카메라다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더 알맞을 것 같은데요.
풀 HD 60프레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 뭐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든 유튜브 영상용을 촬영하시든 간에 이 휴대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아이폰이나 뭐 혹은 스마트폰 모두 다 4K가 되는 시대인데 이거는 풀 HD가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구매를 하실 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저렴한 게 바로 ZV-E10 되겠습니다. 무려 70만 원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7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스위블 액정, 터치되고요, 4K 즐기실 수가 있고 사진도 2400만 화소까지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ZV-E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이로그를 메인으로 촬영하시는 소비자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영상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한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부가적인 그런 영상 기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영상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은 가방 혹은 그냥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똑딱이처럼 쓰실 수가 있는 카메라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6400, 알파 64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틸트 액정이 풀립 180도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알파 7 마크2는 제가 단점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 장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측 손떨림 방지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진 촬영을 하실 때 흔들림이 있거나 혹은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낮은 촬영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깔끔한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겠다라고까지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모두 원 슬롯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라고까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종합적인 모든 스펙을 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소니 카메라의 100만 원 이하 제품은 바로 ZV-E10 되겠습니다. 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ZV-E10이 제일 좋네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출시일도 가장 최근이고 디스플레이도 좋죠. 그리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데 반해 4K 뭐 다 되고요. 브이로그 카메라이기 때문에 무게, 부피 다 종합적으로 굉장히 강점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카메라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니콘, 캐논, 소니까지 한번 제가 100만 원 이하 카메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에 댓글도 그렇고 100만 원 이하의 카메라, 그 중에서도 한 70만 원, 80만 원 이런 언저리 카메라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해답을 조금 안겨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2024년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2024년 새로운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요. 사진이 취미로서 정말 훌륭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100만 원 이하 카메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태영 작가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